목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요. 목적 먼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요. 목적물과 대금을 뭐라는데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죠. 목적. 목적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내용이 뭐라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했죠. 목적을 실현할 당시까지.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겠어요. 봐봐. 체결 당시죠. 체결 당시에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돼야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누구하고 계약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요? 목적물과 대금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내용을 실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에 가서요 우리 혼인하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능은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성립하기 전이죠. 성립하고 난 후죠. 성립하기 전 그러면 그것을 원시적이고 신뢰이기고 그 다음에 무효다 이 말이고요. 후발적은요. 계약체결이니까 후발적이고 이행이익이고 그 다음에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원시적은 뭐다? 원시적은 신뢰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효가 되고 전부는요. 후발적은 이행이익이고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능은 여러 가지 불능이 있는데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과 후발적으로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법성은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이죠. 물권법에 있고요.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나누시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이따 우리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먼저 이제 우리가 확정성에서 봐봐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고 대금과 등기는 언제까지요? 이행기. 두 개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그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목적의 가능성이죠. 원시적은 뭐다? 임의죠. 임의가 뭐죠? 원시적이죠.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뭐가 된다? 무효이익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고 이행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그랬죠. 이게 원시적과 후발적의 차이인데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임의 멸실, 임의 수용 이 말. 임의 수용, 임의 멸실, 임의 수용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에서요. 신뢰익 배상을 하는 건 원시적 불능. 다음 중에서 무효인 건 원시적 불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의 멸실, 임의 수용 이렇게.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일부죠. 일부라는 것은 뭐다? 미달됐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을 했는데 원래 100평인데 미달됐다. 8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원시적이어도. 왜 그러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요.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불능이에요? 일부죠. 미달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담보 책임은 될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500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여기 후발적은 보세요. 원래 후발적은 유효인데 채무자는 누굴 얘기하죠? 매도인이죠.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채권자는요 매수인이죠. 알겠죠? 매도인, 채무자가 잘못하죠. 후발적으로 1번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불행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채권자가 잘못한 것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잘못한 것을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둘 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도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채권법에서 나오는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요 다른 시험에요. 우리가 채무자의 잘못을 채무불행인데 여기에서도 대상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왜 박스를 쳐놨냐면요. 여기 이게 전부가 다 어디하고 관계되죠?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시험은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닌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언제나 정답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성, 가능성, 적법이죠. 그럼 적법이란 게 뭐예요? 적법은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이요? 임의 규정으로 나누죠.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이고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요 103조 관계 있다는 말은 103조 103조와 관계가 있는 것, 103조와 관계가 없는 것 이 말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것 강행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것 임의 규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다른 시험에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임의 규정을 찾는 거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그의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묶어서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다음 중에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 다음 중에서 뭐 단속 규정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둘 다 법을 위반하면 공법적으로는 둘 다 처벌을 하는데요. 사법적으로는요. 그것은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유효이고 여기는 효력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안 돼요? 추인이 안 되는 거, 추인이. 그래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이고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인지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물론 우리 시험이요. 무허가 호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숙박업. 무허가 숙박업. 그래서 호텔이요. 무허가 호텔에 우리가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요. 그다음에 이 시험에 두 번 나왔죠. 이거 4번.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중개사가요.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요. 그러면 이제 효력 규정이 여기 봐봐요. 변호사법 위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죠.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요. 나중에 이익이 있으면 서로 나누기라는 것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은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라고 되죠. 허가 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지원한다. 여기요 허가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 나오면 그건 다 효력 규정이에요. 허가라는 말은 둘 다 효력 규정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라든가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이렇게 돼 있나요?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 돼 있죠? 그러면 특히 여기 초과 중개수 초과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 초과 부분만 무효가 돼요.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고요.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 이렇게.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의 고율의 이자죠. 고율.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 몇 %죠? 20%죠? 23%를 받았다 이 말이죠. 초과된 3%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무등록 중개업자죠? 여러분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무효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 단 일회성은 이것은 업이다 아니다. 업이 아니죠. 그래 일회성은 무효가 아니에요. 일회성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 말이지. 한 번 그것은 업이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이 5번의 투자 수익 고정 약정은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 있어서 무효죠.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 대리.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 보정 약정이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자, 그다음에 명시상 약정이죠. 명시상 약정 효력 규정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 무효예요. 그럼 여기 재밌는 말이죠. 퇴직금 청구권의 미리 포기는 무효이고요. 퇴직 후 포기는 그것은 무효가 아니에요. 퇴직 후에 포기하는 건 무효가 아니에요. 알겠죠? 퇴직 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는 거 그게 무효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자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그래. 판례가. 근데 강행법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판례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라는 것은 효력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판례는 효력 규정 위반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가능성 보고 적법성 봤죠? 탈법행위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감자 쪽으로 위반한다 이런 말이니까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죠. 그런데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냐 아니냐 것은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반지를 살 때, 금반지를 내가 갑으로부터 살 때요, 작물인 걸 알고 사면은 103조 위반, 작물인 거 몰랐는데 사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요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하죠. 그럼 무효죠. 무효면요 103조와 관련이 없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무효니까요. 반환 청구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103조와 관련이 있으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효인데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103조와 관련이 있는 무효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선량한 풍속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윤리도덕인데 그건 첩계약이고요. 이 사회질서는 공익이잖아요. 공공의 이익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에 관계된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이것은 구조를 가지고 보면 금방이에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뭐라냐면 너 내 첩이 되라. 그러면서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 그런데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이 위반돼요. 103조 위반이면 무효가 되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알죠? 반환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지금 첩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첩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첩이 그냥 소유자가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이다. 그러면요 갑은 더 이상 이제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못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증여하면은 첩이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은요 을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만약에 첩이 소유자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첩관계를 해소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양육비 주고 생활비 주는 거 이것도 유효가 돼. 그것은 첩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본처가 사전승인하죠. 첩을 두는 것을 그래도 불법행위가 돼요. 그 다음에 본처가 사망하면은 호적부에 등기해 주기로 했죠. 그것도 무효가 돼요. 보수적 약정. 그 다음에 첩관계 종료죠. 너 만약에 갑이한테 아파트를 주면서 첩관계, 첩을 그만두면은 해제해버려. 내가 너한테 줬던 거 해제. 증여했던 것을 봐봐. 첩관계가 종료되면 증여했던 것을 해제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가 돼요. 받아올 수가 없어요. 약혼이죠. 약혼은 예약이죠. 약혼은 예약인데요. 약혼 애물은 뭐죠? 반지죠. 약혼 반지. 약혼 반지를 받았어. 그런데 혼인을 해야지 내 것이 되죠. 약혼은. 반지는 혼인을 안 해.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돼. 돌려주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이 두 가지가 둘 다 해제 조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애매하다 이 말이죠. 알죠? 하나는 무효이고 하나는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안 했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요 등기를 해주면서 아파트 등기를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너가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은요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영원히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유지되는 동안이란 말이 뭐냐면 일정 기간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은 너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혼하기 전까지는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익에서는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 1번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세 번째는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또는 다운계약서를 쓴다. 또 하나 사익이 있긴 있는데 또 뭐가 있죠? 하나가 더 있으면 굳이 더 쓴다 하면요 먼저 명의신탁,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여기죠. 강제집행 면탈하고 양도소득세. 특히 강제집행이 많이 나오고 양도소득세가 두 번이요. 다른 시험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했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와.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란 말이죠. 암기해야 되겠죠. 명의신탁 103조 위반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와. 그 다음에요 방금 얘기했는데 일정 기간이냐 평생 동안이냐 이 말이죠. 상당 기간 우리 시험에 나왔죠. 다른 시험은 다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약정, 그것은 유효가 돼. 이번에도 여러분요,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퇴직하고 바로 그냥 어디죠?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었죠. 왜요? 평생 동안 취직하지 말라가 아니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것은 일정 기간이죠. 그것은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2번은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판례란 말이죠. 올해 여러분요, 업무상 재해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요, 산업재해로 사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있죠, 유가족 후손을요 특별 채용하기로 하는 단체박이 있어. 특별 채용하기로. 왜? 아버지가 일하다 사망했으니까 그것을 보상해주는 의미로 후손을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의 직계 가족을 채용하기로 하는 단체박이죠. 특별 채용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원 합의체 판결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 알겠죠?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103조 위반이죠. 그 다음에 사찰의 졸업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필수 불가결, 그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봐봐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더라도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뒤에가 대가다 반대급보다 돈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주는 대가로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골프장 허가를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그 사이에다가 기부금을 좀 달라고 한 경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아무튼 여러분요, 돈하고 반대급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5가지는요, 어쩔 때는 무효이고 어쩔 때는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노태우 비자금은 그 자체는 무효이지만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소비 임치, 그것은요 위반이 아니고요.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것은 무효이지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했다, 임명,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요.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은 무효이지만 첩계약을 그만두면서 양육비와 생활비 주는 건 괜찮은 것이고, 위약벌 약정은 무효이지만 유효이지만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특히 그러면 증언이죠. 증언은요 2가지예요. 내가 그 증언을 해주러 가면서 돈을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거는 괜찮아요. 알죠?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넘은 경우, 그것을 초과한 경우, 넘은 경우, 초과한 경우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은 경우, 초과한 경우는 103조 위반이고요. 용인되는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어느 경우는 무효이고 어느 것은 무효가 아닌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은 3가지예요. 취소냐, 무효냐, 진위 있는 의사표시냐. 우리가 진이냐 비진이냐 했을 때 강박은 진이라고 그랬죠.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박탈하고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강박이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인데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돼요. 이 2가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다? 제한으로서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박탈, 극심. 만약에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국가 기관에 의해서 강박당했다, 그래도 무조건 취소해요. 국가 기관에 의한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진이냐 비진이냐 했을 때는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변호사죠. 변호사 아닌 자가, 아닌 자,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죠.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에 관한 직업을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 그것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죠. 민사냐 형사냐, 민사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형사는 뭐가 되고 103조의 위반이 돼서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부동산 실명법이죠. 아까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시작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면 명의시작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103조의 위반이 돼야지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올 것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올 거예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농지법은 강행유정이죠.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시탁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3조 위반이 아니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 알죠? 최근에요. 다른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어. 우리 시험 안 나왔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시탁을 하죠. 그럼 그 명시탁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도박자금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도박자금으로 2억을 빌려요. 그럼 이 도박자금은 설령 사회 질서 위반되죠. 103조 위반이고 무효가 되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 변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변제 약정을 해도 무효고요. 변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에 돈 안 갚으면 103조 위반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알겠죠? 이 을은요, 을은 갑한테 변제하라고 청구를 못하지만, 변제하라고 청구를 못하죠. 알겠죠? 그렇지만은 뭐란다? 그것은 법에서나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을이요, 갑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5억짜리 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팔가 대리권 수여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을이요, 그것을 병한테 처분해. 근데 이 병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즉 도박 채권자가 도박 자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도박 채무자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처분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이 병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두 가지예요. 도박 자금은 무효이고 그냥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다?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 주는 것은 유효이므로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므로 제3자는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방금 뭐라고 했죠?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 못해요. 갑이 그냥 도박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자기 집을 을한테 등기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있죠? 그러면 아직은 소유권이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는 말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요, 뭘 할 수 있냐? 완전하게 동산의 경우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면은 말소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외에 전세권이나 가등기나 근저당권 등기는 무조건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요. 대신 물건으로 변작으로 약속만 했어. 아직 등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죠. 토지를 돈을 갚기 위해서 토지를 대신 너한테 내가 넘길게 양도하기로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했단 말은 아직 등기가 넘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무효니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그것은 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중낭도죠. 자, 이중낭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자, 여기를 봐요. 이중매매의 원칙, 그래서 유효인 것을 봐요. 자요, 을하고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우리가 계약금만 받으면 안 돼. 계약금만 받으면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도금을 줘야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갑이요, 병하고 3월 1일 날 계약하고 병한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이 있다고 하면서 알았어. 그럼 악이죠? 악이든지 몰랐어. 모르면 선이죠. 선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병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즉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정은 어때요? 정은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이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갑은 먼저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한테 등기한 것이 아니고 병한테 등기를 해줘버렸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하냐? 을이 갑한테 너는 나한테 등기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행불능이다, 채무불행이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뭐하냐? 채고 없이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요, 이행불능당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1억이었는데 갑이 병한테 처분할 때는 1억 3천이었다. 건물가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행불능은 갑이 병한테 등기할 때가 이행불능이죠. 왜요? 갑이 병한테 등기하면은 더 이상 누구한테는 등기할 수 없다. 을에게는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등기 뭐죠?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요. 갑이 을한테 중동을 받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갑이 이것을 병한테 등기했죠. 병한테 등기하는 것을 그걸 배임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배임행위다. 배임죄가 뭐죠?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가 형사상 범죄죠.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요. 이 병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어도. 그러면 언제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하냐? 그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중도금을 줬죠.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3월 1일 날요 이 병한테 병이요 갑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는 것을 알고는 악이죠. 악인 경우는 아까 말했죠. 유효다 무효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까지 했다.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갑을. 내가 모든 책임질게. 너는 책임 안 져. 이렇게 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기만 하면은 정보적 기망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순하게 알기만 하면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병이요 뭐죠? 제2 매수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이 제2 매수의 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때 무효는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니까요. 그럼 이때 절대적 무효란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이 지금 전득자죠. 전득자는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무효로 한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지금 제1 매수는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니까 을은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요. 직접 말소를 청구를 못하고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돼. 직접 말소가 안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채권자 취득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고 이중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통정어의 표시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해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요?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한다 이 말이죠. 명의인한테.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현재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요 이 을은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진정명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요 갑의 배임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그럼 병도 잘못이 있잖아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손해배상은 직접 등기를 청구하거나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봐봐요. 이건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경면은요 경면은 민사집행법. 그럼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죠. 그래서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4조의 법을 하죠. 당사적 궁박 경솔 무경으로 인하여 현장의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죠.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행위 뭐가 안 돼요? 추인이 안 되죠. 추인이 이때 무효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전체적인 그림 보면 자, 1억짜리를 을하고요. 2천만 원에 팔고서 을한테 등기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배 차이죠? 5배. 객관적으로 국부가 뭐죠? 국부가 지금 집을 주는 거죠. 집. 반대국부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현저한 불균형 5배 차이가 나죠. 원래 현저한 불균형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현저한 불균형인데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인 요건은 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를 2천만 원을 왜 팔았느냐? 그러면 갑은 그때 공박했냐, 경솔했냐, 무경험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공박, 경솔, 무경험했는데 누가요? 을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을 했느냐? 갑이 공박, 경솔, 무경험했는데 을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냐 이 말이죠. 그걸 을이 이용을 해야 돼. 만약에 이용하지 않으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뭐 현장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뭐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현장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 나중에 다음번에 나와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요.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요 아들한테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란다? 우리가 현장 불균형, 여기 현장 불균형이죠. 5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갑이 언제나 공박, 경솔, 무경험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나. 알겠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매매해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요건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불공정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것을 무슨 의사라고 한다? 폭리의사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이용해야 알면서 인식하면서 이용해야 불공정한 법령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3번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총계 총의결이죠. 어총계 총의결이 총유했어요.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이 총유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총계 총의가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해. 그럼 폭리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볼까요? 객관적 요건요. 급부와 반대급부. 그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 대가성이죠?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을 뭐란다? 유상행위라고 하죠. 유상. 주고받으니까 두 개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이 돼. 그런데 원래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그 단독행위가 대가성이 있는 단독행위다. 대가성. 그러면 적용이 돼. 그걸 뭐란다? 채무면제, 채권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성이 없으면 안 되죠?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는 대가성이 없어. 그래서 적용이 안 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다음에 현저한 불규정이죠? 그럼 이 현저한 불규정은 몇 배 차이다? 뭐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언제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이지.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주관적 가치. 틀렸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다?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억짜리로 왜 2천만 원에 팔았냐? 그래서 공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은 모두 다가 아니고 몇 개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이때의 공박은 경제적, 심리적 모든 공박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 거래 일반, 특정한 거래에 의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이. 알겠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공박했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다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해야 돼. 그것을 뭐한다? 폭리의사,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그래. 이용해야 돼. 이용을 해야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용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백사지반은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된 건 절대적 무효니까 을로부터 전득한 자가 병이요 선이 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모요행위 추인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3번 중요하죠. 3번 뭐가 중요하다? 모요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다시 뭐가 인정된다? 모요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전환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103조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양 당사자 모두 반환 청구 못해. 첩기하거든요. 그런데 104조는 불공정이잖아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는데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103조고 104조 둘 다 강행법규인데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같은 강행법규인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 알죠? 그런데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은 양 당사자가 모두 다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폭리행위로서 무효이죠. 그럼 부재소, 소를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하죠. 부재소 합의도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인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나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에는 무효가 돼야지, 무효가 돼야 되잖아. 무효. 그럼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누가 주장한다?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104조, 107조, 108조, 104, 107, 108 이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설명을 하면서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법률행위 해석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의자, 나는요 의사를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요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이걸 자기 결정의 원칙, 이것을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이것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언제 하느냐? 지금 갑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증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그러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일한테 증여할 의사가 없어. 그런데 증여한다고 얘기했어. 다르죠 지금? 그럼 이걸 뭐라 하나? 비진이죠?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문제는 뭐죠?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대로 답을 해요? 승낙을 해요? 표시대로 승낙을 해요? 표시대로 승낙을 하죠.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증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 갑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증여할게 그랬죠? 그럼 그거 보고 그냥 승낙하는 거죠. 그거 보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갑의 표시를 지금 의사가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의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원칙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상대방이 있으면은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시가 중요하죠. 내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왜 학원에 갔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비 오니까요 집안이 꾸리꾸리 해가지고요 에어컨 바람이 좀 세가지고 냉방병이나 걸려야 되겠다 해서 온 건지 어쩐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원에 나오셨다 그 말은요 이제 막바지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마음 독하게 먹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속은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알겠죠? 졸리니까 나갔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의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시를 보죠. 근데 이제 친하죠. 이러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뭐를 알 수 있어요? 표시보다는 의사를 알 수가 있죠. 항상요 어떤 학생들은요 나는 글쎄 이렇게 했는데 간다는 말이야. 그 말이 맨 처음에는 글쎄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갔는데 자기 놓고 갔다고 또 삐져. 그러면 이 사람은 표시가요 글쎄 그러면요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간다는 말이죠. 그것은 친해지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부관계죠. 가족관계죠. 그 가족관계는 표시보다는 뭐를 중시하는 것이다?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우리 공주의사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을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런 재산상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내가 의사표시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혼자서. 지금 이 사람이 의사는 1억으로 청약을 하려고 그래. 잘못해서 동그라미 하나 빠져서 1,000만 원으로 사라고 했다. 1,000만 원에 사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갑의 뭐대로? 표시대로. 얼마대로? 1,000만 원으로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의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갑의 표시를 유효로 보는 것을 표시주의, 무효로 보는 것을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사가 표시 중에서 표시가 무효니까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의사.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표의자 갑은 얼마로 청약한 것인가? 1억이야?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요 상대방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의사를 어떻게 알아요? 알죠? 올해 1년 정도 다녀야지 생각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상대방 을은 표의자 갑에요 표시한 대로 승낙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계약은 얼마로 성립한다? 일단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성립하는데 갑은 너무 억울하죠.
그럼 갑은요,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몰랐다, 즉 착오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효력 요건에서 착오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4번은요, 갑의 청약이 얼마인지 결정이 돼야, 우리가요, 이 청약이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결정이 돼야,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받을 것인가 1,000만 원을 받을 것인가, 그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요? 의사표시가 결정이 되면은 법률 효과도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봐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표시를 중요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것은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법률효과, 법률의 목적, 법률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의 문제.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의사표시가 결정이 되어야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되고,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객관식을 할 때는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와 법률의 해석의 문제는 똑같이 놓고 보면 돼. 물론 주관식 시험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객관식은 절대 필요 없어. 의사표시,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과 관계가 된다? 규범적 해석과 관계가 되고, 의사주의는 뭐하고 관계된다? 자연적 해석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를 말로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게끔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봐봐. 법률의 해석이라는 게 뭐냐? 해석이 뭐죠? 법률의 목적, 내용을 확정하죠? 법률의 목적의 내용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죠? 여러분, 법률 효과는 뭐죠? 대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대금이 얼마고 등기를 얼마나 해줄 것인가. 여러분요, 매매 대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요, 청약을 얼마로 했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사표시가 먼저 결정해야 돼. 따라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가,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일치하면은 일치한 대로. 알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여기 보면 표의자죠. 표의자는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를 중시하죠? 표시를 중시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란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알겠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의사가 아니란 말이네? 그럼 원칙적으로 뭐대로다? 표시대로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대로 간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은요, 여러분요, 의사는 효과의사, 내심 효과의사, 진위와 같은 말이고, 표시는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일단 우리가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면 해석을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해. 그냥 일치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항상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그럼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표시는 누구 입장에서 봐봐. 표시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표시행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표시가 무효가 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객관적, 주관적, 자기니까 주관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주관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이것을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돼. 그러니까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걸 아시고, 이제 결론주의면요, 결론이 자, 이거예요.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자연적 해석은 의사죠, 규범적 해석은 표시죠. 의사 표시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결정이 돼야지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성립시킨 후, 즉 자연적 해석은 의사주의로, 규범적 해석은 표시대로 법률행위를 계약이 체결된 후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이 틈이나 간극을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메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상상적 의사를 가지고,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다. 특히 어디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그럼 여기 상대방이 있다? 그럼 상대방 없는 거 보지 말고 상대방이 있다? 원칙은 이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봐봐.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은 의사하고 뭐가요? 표시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표시를 가지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요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표시행위.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것이 있어.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두 가지요. 비진의 표시는 뭐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뭘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표시를 무효로 한다. 통정의 표시는요 두 사람이 짜고 한 거죠. 상대방과 표의자가 짜고 했다, 양해했다, 합의했다, 합치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요 의사가 일치했다. 그럼 일치한 의사대로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가 뭐죠?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 의사가 일치됐다.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가 뭐죠? 의사죠. 의사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의사를. 그러면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의사대로 가면은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아주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어표시 무효칙 보죠. 여기 봐봐. 갑과 을은 여기서 봐.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X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잘못해서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등기는 표시다 이 말이죠. 지금 표시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여기 봐봐. 표시가 잘못됐네요. 등기가 잘못됐네요. 그래도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의사대로. 뭐한 대로? 합의한 대로. 의사대로 하는 것은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뭐로 합의했죠? 뭐로? X 토지로 합의했죠.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 봐요. 갑과 을이요 X하고 Y 토지가 있는데요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 X 토지. 그러면 합의했단 말은 의사의 일치죠. 그럼 아까 했죠.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돼서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유효이고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의사가 뭐죠? X 토지 유효이고 표시는 뭐죠? Y 토지로 등기했죠.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죠. 등기는 무효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을은갑한테 X 토지 등기를 청구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Y 토지에 관한 등기는 무효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해야 되겠죠? 근데 봐봐요. 이 을이요 이 Y 토지 등기를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요? 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공신의 원칙이 없으니까 등기가 여전히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병의 등기도 뭐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되고, 또는요 지금 현재 그러면 Y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죠? Y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죠? 이 갑이 Y 토지 소유자죠. 그런데 이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은 소유자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하든지, 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여러분 착오란 말이 뭐예요? 착오는 두 가지가 있죠. 착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언제 문제다? 성립 후의 문제다. 성립 후의 문제다. 그런데요 Y 토지는 법률행위가 Y 토지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Y 토지는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Y 토지는. 그 다음에 착오는 뭐다?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하죠.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X 토지는요 X 토지는 지금 뭐예요? X 토지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란 말은 의사 표시가 일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일치했으니까 불일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X 토지는 합의했단 말은 일치니까 착오란 말이 안 나오고, Y 토지는요 왜 안 나온다? 착오가 성립한 후의 문제인데 지금 Y 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여기요 X 토지는 계약을 여기 봐봐. Y 토지 계약은 불성립이죠. 불성립이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러면 효력 요건. 알겠죠? 효력 요건이다. 그럼 여기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X 토지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뭘 한다?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왜요? 여기서 왜 일치하는 거죠? 여기서 왜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의 계약이 성립, 먼저 엑스토지에서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일치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착오는 언제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엑스토지에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했다. 그러니까 착오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표시 무효원칙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문제는 이 을이나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요. 말소 또는 병 등기도 말소할 수 있고 또는 병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병은요. Y토지 등기가 무효인데 이것이 무효인 걸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선이다. 그래도 소유권 취득 못해. 왜? 우리나라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요. 우리 시험에 3번이나 시험이 나왔죠. 아무것도 아닌데 X로 합의했다 그럼 합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Y토지는 무조건 무효가 돼. 등기를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X토지로 합의했으니까 을은갑한테 X토지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표시 무효 원칙은 X토지에서 합의가 있죠. 합의란 말은 의사의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